어제 대선 출마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은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조국 흑서의 저자 중 한 명인 이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에 포함됐다가 철회시키면서 지금 당의 내용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 오늘 많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지사 이야기부터 할게요. 네.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네. 자, 최근 이틀간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평가하세요? 이틀간만 본다면 예. 저는 프로답다. 프로답다. 예, 프로다운 행보였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선 비대면 출마 선언 자체가 최근에 코로나 전국 그렇죠. 화를 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했다는 점. 두 번째로는 바로 첫 일정을 영남, 안동, 고향 가면서 네. 본인의 TK 출신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예. 그리고 바로 이제 호남으로 넘어가서 호남 끌어안기를 했다는 점. 특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목포 김대중 대통령 고향에 가서 예. 서울에 서울에 있는 기자들과 해서 줌으로 질의응답을 한다는 건 아주 처음 보는 장면이거든요. 어제는 고향인 안동을 가고 예, 오늘은 목포를 가고. 예. 예. 상당히 준비된 정교한 행보였다라고 점에서 예. 상당히 이번 이틀간의 어떤 행보가 차별화되고 좀 돋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점수를 좀 비교적 사생활 후하게 논란에 주었습니다. 대해서도 정면 돌파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도 사실은 대선 전국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네. 먼저 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떤 이제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작지만 상당히 이제 이 뼈아픈 중요한 약점인데 본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거침없이 정면으로 얘기했다는 점은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최근 논란되는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안별 답변 듣고 오겠습니다. 워낙 새로운 정책이니까 또 공격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이지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한 유일의 제1 공약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다시피 공정성 회복입니다. 기본소득 문제는 조금 뒤로 보다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우선순위 배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이 되면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들께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기자분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뭐 사필 규정인 것 같고요. 같이 범죄적 그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리의 측면에서는 바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자리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수에 대해 욕설했던 일은 어제 또 사과를 했고요. 김부선 씨 관련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조국 사태 관련해서요. 일단 검찰의 선택적 수사 그리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죄가 확정되면 가족이 책임져야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출신이니까 저는 뭐 절묘한 절묘한 답변 대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조국 사태는 민주당에서 이제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당심을 쫓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조국 사태 자체를 필요하죠. 그러나 민심을 쫓는 후보라면은 사실 조국 사태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건 좀 애매하죠, 사실은. 그렇죠. 민심을 쫓아가는데 당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국과 거리를 둘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없고 그렇다 끌어안기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점에서 자 일단 과잉 수사를 했다. 그러나 결과 확정이 되면 가족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 과잉 수사했다. 그래서 검찰 윤석열 잘못됐다라고 검사.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잘못하고 만약 결과가 문제가 있는 걸로 확실히 입증이 되면 그건 책임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당심과 민심을
두루 고려한 사람, 정당한 아주 그 절묘한 답변이라고 보는 거죠. 예. 상 민감한 부분을 잘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이재명식 특유의 그런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열성 지지층, 예.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좀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이제 당심 민주당 지지층, 친문 지지층을 의식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지도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심보다는 민심을 훨씬 더 중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과감하게 앞으로 어떤 그 이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메시지가 훨씬 더 전략적으로 앞으로 대선 본선을 가는데 유리하다고 아마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민주당 경선에 지금 닷을 올렸습니다. 구룡. 예. 주자가 많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워낙 지지율에서는 단독 1위 달리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주자들도 지금 역전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앞서 국민 면접관 쓴소리하는 면접관들 3명이 이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거의 무산될 위기에 처했잖아요. 저희 김경률 회계사 문제 들으셨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한바탕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송영길 대표라는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조국 흑서를 어떤 저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아주 맹렬히 비판해왔던 인물을 면접관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좀 기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낙연이나 정세균 같은 어떤 친문성에 강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러나 저는 뭐 바로 또 김경률 또 섭외를 철회했고 또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파장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 면접관 관련해서 당내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조금 다른 톤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자 대선 주자들의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물론 뭐 김경률 회계사님이나 또는 뭐 다른 분들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분명한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결과가 날 것인데 저는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의 흥행이 우리 당이 지켜온 가치와 같은 저울에 오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김경률 회계사의 그동안의 언동이 정녕 국민의 시각이라고 여기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리 외부의 쓴소리를 듣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80만 권리당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죠. 이분이 그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완전히 그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인데, 아니 이런 분들에게 대선 후보 경선 이 면접을 맡긴다고 하면은 이건 불쾌한 수준이 아니고 치욕이죠. 우왕좌왕하고 자기 중심을 못 잡고 있고, 그 자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탓을 엉뚱한 데 찾고 있고, 어떤 배변 같은 논리에 그 민주당의 혼을 뺏기고 있다.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주요 주자들 반응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국민 눈높이를 좀 이야기했어요. 다른 주자들하고 좀 거리를 두는 평가를 했고요. 다른 주자들은 대부분 이 지도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이 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조국 장관의 사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털고 가자라는 생각인 거고 송영길 대표라든지 지도부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차제에 김경률 같은 조국 흑서의 저자 중에 한 명을 데려다가 조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선을 긋고 가자라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조국을 안고 가자. 왜냐하면 친문 강성 지지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안고 가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는 본선을 자꾸 염두에 두는 거고 다른 후보들은 이제 경선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조국 사태는 양날의 칼인 동시에 사실은 민주당에 있어서 족쇄입니다. 사실은 이걸 안고 가고 함께 갈수록요, 그건 당심이나 경선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더 많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에 4.7 재보선 일련의 최근들의 선거나 경선을 보면 당심보다는 민심이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심 우세하면 당심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경선을 하려면 당심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장심을 잡아야 된다, 친문 지지층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국민들, 민심, 여론을 먼저 잡아야 당심도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그 국민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쓴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면접관이 구룡 그 9명의 주자들한테 강력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러면 더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이른바 흥행 효과가 더 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민주당의 흥행 효과는 상당히 있을수록 국민들이 와,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질문을 던지나? 라고 하고 민주당을 가장 비판하는 사람을 면접관으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김경일 만약 면접관이 됐다면 다른 후보들에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어찌 보면 상당히 고약한 아주 힘든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흥행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당사자들, 말하자면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세균, 이낙연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화가 나고 기가 막히죠. 그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경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요양급여 22억여 원 너무 크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구형한 3년 그대로 선고를 한 거거든요. 자, 이게 앞으로 향후 대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는 이른바 그 줄리 논쟁으로 온통 언론이 참 요란했죠. 근데 이어서 오늘은 또 장모의 3년 또 선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이 물꼬가 이제 터졌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터졌고 이 부분을 윤석열이 어떻게 이제 대처하고 또 방어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대권의 판도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 파고를 넣으면 윤석열은 그 여론 탄탄대로 열릴 거고 여기서 이제 막히면은 본인은 막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윤 총장의 반응 짧게 나왔어요.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 뭐 원론적인 답변이긴 한데 이런 짧은 입장만 딱 내놓고 일단 반응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선 주자의 가족을 과연 검증을 해야 될 것이냐, 공인으로 봐야 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공인으로 보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냐? 두 가지만, 정치적인 검증과 법적인 검증이 있습니다. 법적인 검증은 미묘하고 판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시간도 걸릴 겁니다. 앞으로 문제는 정치적 검증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린 것 자체가 정치적 검증인 거죠. 그리고 최종 판단은 누가 하느냐인데, 국민이 하는데 그 국민이 누구냐 하면 좌파의 지지자나 우파의 지지자, 말하자면 여야 지지자가 아닌 중도 성향에 있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층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때 상당히 판세를 기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엑스파일이나 장모 문제나 부인의 문제가 사실 여부와는 떠나서 일단 공방 자체를 저는 중도층의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주, 3주 지나면 그때는 여론조사로 나타날 겁니다. 2, 3주 뒤쯤 여론조사로 나타날까요? 그때쯤에는 판세가 상승세, 이 정도는 문제 없다라는 건지, 이건 좀 큰일 났다라는 건지, 말하자면 가닥이 잡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언론들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걸 잘 동의 안 합니다. 아직은 위기가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예. 과거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엑스파일로 인해서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대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엑스파일이 아니고 1심 선고가 난 건데요. 아니요, 그 떠나서 엑스파일 떠나서 플러스 이제 이런 문제가 악재가 나타난 거죠. 악재가 나타났지만 그 결국 판단되는 건 뭐냐면 과연 윤석열이 국정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위기 돌파 능력.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위기 돌파 능력과 동시에 국정 능력, 대한민국 국정 경제를 나라를 어떻게 살려 나갈 건지 예. 이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주면 국민들도 저 정도 악재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실 여부와를 떠나서 저런 악재로 안 되겠다라고 국민들은 지지를 거둬들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빨리 국민들에게 본인의 어떤 역량, 국가 지도자다운 역량, 이걸 주의 인맥, 비전, 이걸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악재가 나타나고 엑스파일 얘기가 나오고 급기야 이제 뭐 장모 3년 실형까지 나왔기 때문에 악재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악재는 정치력, 악재대로 대처하고 예.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 국민들한테 보여줄 건 보여줘야 한다. 비전, 그걸 빨리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제대로 보여주면 나머지 악재는 덮을 수가 있지만 이게 없이 자꾸 악재만 의혹만 불어나면은 그냥 허무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렇군요. 예. 2, 3주 뒤에 여론조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네. 기념도서관 비공개로 방문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일정이 나오긴 나왔는데 장모 재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비공개로 일단 갔습니다. 방명록에 뭐라고 썼는지 봤더니 국민만 바라보고 걸어가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주변 리스크에 대해서 일단 그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러니까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자신의 행보는 계속 이어가겠다로 읽힙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 말 딱 제가 패러디를 한다면 국민만 바라보고 내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2주, 3주가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거둬들인 거죠. 근데 기왕에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하니까 제가 했다고 하니까 딱 두 가지 말이 생각나네요.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유명한 어록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탄압을 하더라도 내 능력, 내가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간다면 국민들이 지지해 준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대동무문 아니겠습니까? 큰 길, 올바른 길을 가면은 다른 사사로운 거는 뭐 불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과연 그 대동무문 그리고 어떤 당모가지를 비롯해 새벽을 여는 그런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줄지. 근데 아직 지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빠른 언론들이 벌써 이거 딱 터지니까 야권에서 어느 주자가 반사이익을 얻을까 이런 기사들을 쓰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당히 빠른 그런 이제 평가. 누가 반사이익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 그룹이라든지 어떤 뭐 실망하거나 비판하는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밖으로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행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스케줄을 더 속도를 내야 될 겁니다. 당초 예정된 어떤 계획, 시나리오, 입당 모든 면에서 상당히 속도를 아마 2배 이상 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여야 반응을 좀 듣고 예. 오겠습니다. 먼저 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또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시고자 한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요.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땅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 아직 1심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요긴하고 필요한 중요한 일이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지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한 발언을 하는 거고 여당 입장은 그동안 이제 뭐 후보도 자체적으로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내우 외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이제 전쟁 전략 1호가 내부가 복잡하면 시선을 밖으로 돌려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눈 밖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공격의 타켓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후로 저는 뭐 집중적 융단 폭격이 윤석열을 향한 예. 그런 뭐 아주 맹폭격이 저는 가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입장 발표를 보니까 예. 이준석 대표가 옛날에 한 발언이 생각납니다. 예. 비단 주머니 3개. 예. 예.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와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지금쯤 아마 그 예. 주머니 중 하나를 주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주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 국민의힘 입당 시기가 좀 더 빨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빨라질 거라고 보고 빨라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아직까지 이 윤석열 전 총장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조금 눈에 보이는 지금 윤봉길 기념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윤봉길 기념관 외에 지금 어디 들어설 수 있는 거대한 큰 기와지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국민힘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거대한 방어 벽이 하나의 성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당 차원의 대응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상황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잠깐 보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론조사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1%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예. 석 달 만의 결과래요. 예. 이게 얼마 전에 출마 선언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 거겠죠. 네. 지금 이게 지금 갤럽 조사 아니겠습니까? 갤럽 조사입니다. 근데 갤럽만 본다면 지난달에 비해서 이제 윤석열이 전 총장이 4%가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상승세고 이재명은 지금 현재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갤럽만 본다면 윤석열이 상승세인데 다른 리얼미터라든가 다른 여론조사를 어땠습니까? 보면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렇군요. 예. 심지어 상당히 어떤 데는 한 5%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편차가 10% 이상 나기 때문에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옳은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직 민심이 확실히 어느 쪽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저 여론조사에서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거예요. 예. 지금 도표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모르겠다, 모른다, 무응답 합쳐서 32%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도층이 예. 1위로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선판이 아직 제대로 정착을 하지 않았다. 그 32%에 해당하는 중도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후보는 지금 1%, 2%, 3%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는 제가 보는 중도층이 32%가 되기 때문에 이 후보들이 지금 윤석열을 검증하고 있고 이재명을 검증하고 있고 여러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점점 속도가 빠르게 가닥이 잡히고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아직 대선판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네. 이제 막 시작해서 요동을 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2, 3주 지나면 이제는 서서히 정리가 되고 가닥이 잡힐 거라고 다음 주부터 봅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네? 다음 주부터 당장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이 지지율에 반영되는 게 예, 아니고 미세 이제 반영이 된다고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반영이 시작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2, 3주 뒤면 과연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 이제 정확히 알 수 가닥이 있다. 제대로 잡힐 거라고 이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